항공주도 많이 올랐고요. 여행주도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대우에서 미래에셋대우 디지털 그로우 지점장을 맡고 있는 조혁진입니다. 일단은 시장은 누가 될지 모르겠다의 불확실성이 있었었는데 이 불확실성 자체가 없어지고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환호를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바이든이 당선인이 됐지만 트럼프가 당선인이 됐어도 시장은 이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아, 좋아했을 것이다. 좋아했을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시장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서도 이제 제가 기업이익과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익이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 외부의 변수가 적고 고유의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 시장에 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죠. 사실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미국에도 영향받고 중국에도 영향받고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도 영향을 크게 받았었고 북한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네. 오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뭐 중국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본인의 이슈를 컨트롤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 국가가 기업의 이익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데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하되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소외돼 있었던 그런 섹터들도 있습니다. 뭐 가치주라고 흔히 뭐 항공, 은행 이렇게 불리는 뭐 가치주 섹터들에 대한 관심. 미국의 항공주와 은행주. 그러니까 그런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로도, 그러니까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이 테크주들과의 어떤 키 맞추기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테크주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되, 나스닥 중심으로 투자를 하되 이렇게 좀 소외됐던 그런 가치주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필요할 걸로 보이고, 지금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 기존의 트럼프하고 다른 점은 그러니까 트럼프도 중국에 대고 이제 견제하겠다고 하고 바이든도 견제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고립시켜 버리겠다. 너 혼자 살아라, 막 이런 구조. 그렇죠. 엄청 싸우잖아요. 그런 구조인데 바이든은 아마 국제 공조 속에서 아마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실리를 찾은 건 찾으면서 뭐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든지 뭐 일본을 통해서 견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 입장에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건 없다. 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이번에 뭐 14차 5개년 개발 계획에서도 쌍순환이라는 얘기를 했죠. 네. 쌍순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또 뭐 좋은 내수와 수출을 잘 시켜서 이걸 뭐 선순환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큰 기조인 것 같은데, 이 미국과 관계없이 미국이 혹시라도 갑자기 돌면 뭐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뭐 어떻게 좀 안 좋게 하더라도 미국 없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식의 경제 구조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수나 중국의 내수 sek터나 뭐 바이오 섹터, 그리고 뭐 어떤 첨단 기술 이쪽을 되게 육성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미국의 나스닥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되 그동안 소외되었던 어떤 그런 가치주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그거를 원하는 그 중국의 정책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좋은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점장님, 사실은 IT가 범위가 좀 많잖아요. 요즘 우리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런 거 많이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IT라고 하면은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로 언택트라는 신조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 언택트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봤던 기업들이겠죠. 뭐 전자상거래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뭐 게임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하는 회사도. 왜냐면 사람들이 다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게임만 하고 집에서 뭐 시켜 먹고, 네. 뭐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인터넷만 하고 뭐 메신저만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테크가 될 텐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하드웨어라는 거는 뭐랄까요, 좋은 도로,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좋은 도로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좋은 도로다라고 하면은 좋은 뭐 5G나 내지는 뭐 반도체,
뭐 이런 섹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인터넷 업종이나 뭐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쪽이 4차 산업의 주요한 투자처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니까 그동안에 발이 묶였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공백이 있었던 그런 산업들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면 내가 부동산에 상가에 투자해서 10% 벌 수 있어요. 그럼 네. 5% 이자 5% 이자라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데 임대료가 5%밖에 안 나오면 5% 투자하시겠어요? 못하죠. 뭐 임대 못 빌리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이 많이 나오면 높은 이자라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이 개발되면서 성장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이 잘 나올 수 있으면 그게 맞춰서 시장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상승을 어저께 했었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들이나 은행들이 이제 좀 이익을 볼 것이다. 먹고 살 게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올라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홈빌더들, 뭐 건설 섹터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돈을 대규모로 빌려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우리 고객들의 잔고를 뚝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게 골드였었는데 골드 가격이 어저께 하루 만에 5%. 금 가격이. 네, 금 가격이. 그래서 금 가격은 실질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금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금이 떨어져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어저께 이제 백신이 발표가 되면서 저기 항공주도 많이 올랐고요. 여행주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외됐던 애들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백신이 개발됐다고 삼상을 발표를 했지만 이게 실제 보급되는 데는 시차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 저도 뭐 뉴스로만 봤지 뭐 팩트체크가 된 건 아닙니다만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뭐 5일밖에 보관을 못하고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급 얘기도 말씀드렸고 이에 따른 또 부작용이 그러니까 임상을 충분히 많은 모수를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이 부작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숙제가 남아 있고 설령 다 보급이 되고 부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은행주나 뭐 여행주나 뭐 이 섹터들이 바로 실적이 이 공백이 바로 메꿔지진 않을 거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진동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좀 급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온 것도 이것도 좀 속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방향성은 맞을지언정 속도가 너무 좀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이번에 이제 백신을 통해서 어저께 시장이 뭐 나스닥은 떨어졌고 가치주들은 올라갔고 금은 떨어졌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었는데 좀 어저께 좀 내용은 좀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예전에 사실 미국의 그 테크주들 코로나 없을 때도 올랐거든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의 메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백신에 대한 개발이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은 계속 될 것이고 계속 뉴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사실 회복되는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시장 금리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챙기고 가자라는 부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 한 5년 동안 수익을 가장 많이 내신 분들은 현금도